메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작성해온 그 클래스에는 클래스는 이제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 클래스 안에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자바에서 모든 메소드는 반드시 이 클래스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클래스 메소드의 모습은 예를 들어 요걸 이제 살펴봤을 때 우선은 여기 이제 접근 지정자, 여기 접근 지정자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되돌려질 데이터형 리턴 타입이 그 다음에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드의 이름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가로 열고 닫고를 통해서 여기 받게 될 메소드 인수, 넘겨주고 넘겨받게 될 메소드의 인수가 여기 오게 돼요. 그리고 브레이스 열고 닫고 요 안에 메소드에 대한 코드가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 이 메소드의 코드 내용이 끝날 때 이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값을 되돌려주는 리턴문이 대개는 있게 마련인데 여기 그 되돌려지는 값이 없어요. 지금 여기 요 위쪽에 있는 예제를 보세요. 여기는 저희 접근 지정자, 그 다음에 리턴될 데이터의 타입, 그리고 메소드의 이름, 그리고 여기 인수는 넘겨받는 게 없네요. 자,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닫기 전에 리턴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값을 하나 되돌려줄 때 사용하는 리턴문 이게 있는데 사실 여기 그 밑에 있는 여기는 리턴문이 없어요. 그죠? 리턴문이 없기 때문에 리턴문이 없다는 뜻으로 void라고 씁니다. void.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메소드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리턴문이 없죠. 그런데 여기 리턴될 값은 인트형이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void라고 쓰거나 아니면 여기 int라고 썼다면 여기 return 해서 인테저 정수형 값으로 어떤 한 값을 리턴 해줘야 되는 문구가 여기 들어와야 돼요. 자, 그걸 명심해 두고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봅시다. 아까 접근 지정자 얘기했었죠, 여기. 다른 클래스에서 이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접근 지정자로는 public, private, protected 중에 하나가 쓰여지게 되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여질 경우에 디폴트라고 얘기해 주는데 디폴트 값은 접근 지정자를 생략한 경우가 바로 디폴트예요. 자, 다음에 리턴 타입 바로 이겁니다. 이게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이 와요. 여기 int 리턴 타입 이거 void 여기 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기본 데이터형 그러니까 int, float, double 뭐 이런 거 캐릭터, 바이트 그거 외에도 여기에 이제 데이터형이 이제 저 객체형이다. 그러면 이제 객체의 이름이 여기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인수의 전달 바로 여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는 인수가 전달받을 인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문자열로 전달을 받아서 하이라는 변수로 받아서 그 내부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메소드 인수의 전달에 있어서는 매개 변수가 바이트, 인트, 더블 등 기본 타입으로 선언됐을 때 호출자가 건네는 값이 매개 변수에 복사되어서 전달됩니다. 실인자 값은 변경되지 않고요. 그리고 객체와 별의 경우에는 레퍼런스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지금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예제가 주어질 텐데 첫 번째 이 메소드에는 인수도 주어지지 않고 리턴 값도 없는 경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헬로라는 객체에서 기본 메소드인 메인 메소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 요거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겠네요. 네, 여기 자 그려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테스트
바로 요거네요. 요걸로 t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 줬고요. 이제 뭐 나중에는 이런 걸 일일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요 테스트 요 클래스의 모습을 가지고 메모리에 실제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요 메모리 내에 어딘가에 공간을 잡아서 여기에 테스트의 모습대로 이 모습대로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합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합이라는 메소드가 여기 있는 모습이에요. 요 이름이 합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서 system.out.println 헬로를 찍어라 라는 여기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거기에 레퍼런스 값을 여기까지 집어넣은 게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집어넣자마자 생성자가 한번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런데 여기 생성자 즉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여기 메소드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빈 메소드 하나가 지가 만들어 버립니다. 즉 테스트하고 아무것도 인수받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걸 하나 지가 만들어요. 기본 메소드를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해봤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바로 여기까지 과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t.합을 호출했어요. t.합 바로 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자,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여기 넘겨주는 인수 없습니다. 그죠? 예, 넘겨주는 인수 없고요. 그리고 이게 호출되면은 일로 와서 이제 호출되면은 그럼 여기서는 단지 system.out.println hello라고 찍고 그리고 그냥 되돌아오는 거예요. 값을 되돌려주지 않고 이것만 그냥 하고 그냥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왔더니 끝나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요거 호출했을 때 헬로라고 찍고 되돌려주는 값 없이 헬로라고 찍고 화면에 헬로 찍고 그리고 되돌아와서 끝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인수 없고요. 여기서 넘겨주는 인수 없고 넘겨받을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되돌려지는 값도 없고요. 되돌아왔을 때.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한 예가 되겠고요. 자, 또 다른 모습으로 봅시다. 다른 유형. 이번에는 넘겨주는 인수값은 있어요. 그러나 리턴은 없는 유형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자, 마찬가지로 여기 메인 메소드에서 조금만 올려야겠네. 예. 메인 메소드에서 t 만들었죠. 자, 레퍼런스 변수 만들었고요. 그리고 생성. 자, 테스트 바로 요거대로 생성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기억 공간에 바로 이 테스트 요 모습으로 생성했는데 여기는 합이란 메소드밖에 없네요. 합이란 이름의 메소드. 자, 그래서 그 내용대로 여기 수행하는 기억 공간 하나 자리 잡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x와 y로 여기 값을 넘겨주면 값을 받을 형태로 돼 있고 그 값을 받아서 둘을 더해서 썸에다 넣고 그 썸을 출력하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면 이 합이란 메소드는 사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t.합이라고 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까지 생성되면은 그리고 생성되고 나자마자 사실은 어떻게 해요? 네, 하나씩 따져본다면 여기 테스트라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한번 수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 기본 생성자가 여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테스트 가로 열고 닫고 브레이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닫고 요게 만들어지고 그놈을 호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요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t.합을 호출했네요. 바로 t.합 요걸 호출한 거죠. t.합으로. 그리고 인수를 넘겨줬어요. 3과 6으로 넘겨줬어요. 그럼 3과 6을 여기 내부에서는 뭘로 넘겨봤습니까? x와 y로 넘겨받은 거예요. 자, x와 y로 넘겨받아서 그것의 합계를 이 내부에서 더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화면으로 그 썸의 값을 출력해라. 그래서 화면에는 여기 9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냥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와서 봤더니
그 다음엔 메소드 메인이 끝났고 그래서 프로그램 끝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메소드는 인수는 넘겨받았어요. 인수는 넘겨받았지만 그 값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처리만 했지 값을 다시 되돌려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유형이 메소드 유형이 있고요. 자, 이전 거 한번 살짝 보고 봅시다. 자, 지금처럼 넘겨주는 인수 없는 경우, 여기서 넘겨주는 인수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되돌려지는 값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메소드의 유형으로. 또 하나는 이거는 뭡니까? 예, 인수는 넘겨줘요. 자,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인수는 넘겨줘요. 그럼 그 인수를 값을 받아서 x로 3을 받고 y로 6을 받아서 그 3과 6의 값을 합산해 가지고 내부 처리는 해요. 그러나 그 처리된 결과를 다시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돌아오기만 했지 값을 되돌려 주지 않아요. 리턴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해서 프로그램 종료되는 이런 유형이 있다. 자, 이제 다음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수도 넘겨주고 리턴도 있는 경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요 위에다 놓고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위에다 제가 팔이 좀 짧지만 자, 여기다 놓고 봐야겠네요. 자, 요거에 의해서 t라는 이름으로 여기다 적어요. 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에 의해서 요 테스트, 요 클래스대로 요걸 만들겠네요. 자, 메모리에 만들고요.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고 그런데 여기는 합이라는 메소드밖에 없어요. 합이라는 메소드밖에 없어요. 여기는 x와 y 값으로 뭔가를 받을 거고요. 받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d라는 이름의 이 내부는 d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받은 값 x와 y를 더해서 요 d에다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d를 중요한 건 요거예요. return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d의 값을 return한다는 거. return. 예. 이게 바로 합의 모습이에요. 합의.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에 첫 번째 값, 여기 레퍼런스 값을 여기로 되돌려 주는 일까지 하는 게 요거죠. 요거. 레퍼런스 값을 여기 t에다 넣는 작업까지 하는 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접근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은 t.합이라고 써주면 여기 이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int myData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만들었네요. myData 요거는 정수값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이에요.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t.합을 호출했어요. 바로 t.합 요 놈을 호출했어요. 호출하면서 10과 4를 넘겨줬네요. 인수 10과 4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여기 10과 여기 4를 넘겨줬으니까 x는 10이고 y는 이제 4가 됩니다. 그럼 내부에서 그 x와 x 플러스 y 그러면 10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14죠. 14를 D에다 넣을 겁니다. 14라고 D에다 넣고 그 다음엔 뭘 합니까? return D 여기 return D. 그래서 이 D의 값을 되돌려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return D 하고 다시 이제 아까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올 거거든요. 바로 이제 t.합 해가지고 10하고 4를 넘겨줘서 이 내부에서 처리한 다음에 return D 하면은 이 return문에 의해서 요 D의 값을 이게 되돌려지면서 요거 전체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요게 14예요. 요게. 결국 요게 14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호출하고 되돌아온 바로 그 순간에 요거의 값이 14라고 이 리턴 값이에요. 이게. 리턴 D에 했기 때문에 D에 들어가 있는 값이 14잖아요. 그래서 그 14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돌려진다. 리턴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myData는 14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호출해서 되돌아온 바로 그 순간은 myData equal 14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값을 되돌려 줬기 때문에 요 14라고.
자, 그래서 그 값이 my data에 들어가고, 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my data의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화면에, 그래서 14라고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유형의 메소드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인수 넘겨주고요. 호출할 때 인수 넘겨주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처리된 결과를 return 다시 되돌려주고. 예? 요거. 자, 여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메소드를 만들 때 이 리턴 문이 있잖아요. 리턴 문이 있으면은 요 리턴 되는 요 데이터의 타입이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그것을 바로 여기다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합이라는 메소드, 나는 합이라는 메소드인데 나를 호출했잖아. 호출했는데 호출한 대가로 내가 데이터를 하나 되돌려 줄 거야. 리턴해 줄 거야. 그 데이터는 정수형이야. 라고 여기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요거 반드시. 이전에 있는 내용을 보죠. 자, 이전에는 처음에 요거 있었죠? 요거. 여기는 넘겨주는 인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턴도 없죠. 그죠? 여기 합이란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냥 호출된 내부의 일만 하고 값을 되돌려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리턴 문이 없어요. 대신 여기다가 되돌려주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형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void, 헛된, 빈, 공허한이란 뜻의 void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데이터도 돌려주지 않아. 나는 그냥 일만 하고 말 거야. 이게 void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봤었던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인수는 넘겨줬어요. 그죠? 합이란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는 넘겨줬어요. 넘겨줬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 넘겨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만 했지 나는 되돌려줄 값 없어. 되돌려주지도 않을 거야. 리턴 문이 없어요. 그래서 리턴 문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호출해봤자 난 값 되돌려주지 않을 거야. 예, void라고 써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방금 봤던 요거는 예, 데이터를 인수로 받아요. 인수로 받아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값을 나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되돌려준다. 리턴해준다. 그 리턴 값, 그럼 이제 되돌아왔을 때 그 리턴 때 값 하나가 여기 딱 요거 대신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메소드는 나는 어떤 데이터형으로 리턴할 거야. 인트형으로 리턴할 거야. 플로트형으로 혹은 더블형으로 리턴할 거야 하는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D하고 요 D의 요 데이터 유형하고 요 되돌려지는 여기 데이터의 형태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일치돼야 돼요. 이 되돌려지는 값이 플로트면 이것도 여기도 플로트라고 써줘야 되고요. 여기가 되돌려지는 값이 스트링이라고 하면 이것도 스트링이라고 써줘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예, 다양한 예 중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요 경우 아까 여기서 요걸 봅시다. 요거는 x 더하기 y 해가지고 그 값을 되돌려 주는데 요거를 봅시다. 요거는 뭐냐면 자, 여기 되돌려지는 리턴 데이터형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는 t라고 만들어진 이 객체에서 div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요거. 그러면서 10과 4를 넘겨줬어요. 10도 이제 정수값으로 10을 넘겨받았고요. 4도 정수형 값으로 y라는 기억 공간에 넘겨받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일로 와서 10 나누기 이 플로트가 없이 요 플로트가 없이 10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수형 나눗셈은 뭐가 된다고요? 몫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요 결과는 2가 돼요. 10 나누기 4는 정확하게 2.5죠. 근데 이건 몫만 나오기 때문에 2가 나와요. 그래서 그 2라는 값을 되돌려주고 그렇게 출력하면은 안 되겠다. 나는 정확한 값을 구해줘야겠다. 2.5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까지도 정확하게 구해주고 싶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실수를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실수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결과값은 실수니까 2.5 실수죠. 그러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이 기억 공간은 실수형의 공간이어야 돼요. 그럼 플로트라고 선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플로트, 이 실수형의 값을 되돌려 주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 나를 호출했을 때 내가 되돌려 줄 값은 실수형이야 라고 해서 여기 플로트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의 데이터형과 요거의 데이터형이 일치해야 돼요. 예? 요 형으로 되돌려 줄 거니까. 자,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연습할 때도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야, 클래스 하나 만들 거야. test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거야. 이 클래스는 div라는 메소드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div는 인테저형으로 인수 두 개를 받을 거고, 이 두 개의 값에 두 개의 값을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을 나눠서 그 값을 되돌려 줄 거야. 이걸 실수형으로 되돌려 줄 거거든. 자, 그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봐. 자, 다음에 그 클래스 만들어진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는 객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예 시험 문제를 이걸 보고 시험 문제를 거꾸로 만들어 보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연습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꾸 이 그 프로그래밍의 환경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빠르게. 자, 요건 또 다른 유형의 모습인데, 아까 그 객체라든가 배열의 경우에는 레퍼런스 값이 전달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여기 써놓은 예제입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여기 요까지만 보이면 되겠네요. 네, 요까지만 보이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놓고 봅시다. 여기까지만. 자,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부터 봐야겠네요. 여기부터 봤을 때, 자, 여기 T라는 이름으로, 여기 테스트 T 해서 T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지고요. 처음엔 이렇게, 좀 귀찮고 힘들다 하더라도 일일이 따져가면서 해주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new 테스트 바로 요 모습. 테스트는 요거죠. 클래스 테스트 요거죠. 요거는 멤버 변수 요거 달랑 하나 있네요. 어쨌든 자, 요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여기 그 클래스 테스트의 클래스의 모습대로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런데 얘는 안에 K라는 이름의 정수형 값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하게 이 필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여기에 레퍼런스 값을 이쪽 레퍼런스 변수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는 자동으로 생성자가 하나 수행될 거예요. 자동으로 생성자. 여기는 생성자 여기 안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가로 열고 닫고 브레이스 열고 닫고 이게 생성자가 있어야 될 텐데 안 적어놨습니다. 안 적어놓으면 지가 기본 생성자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아닌 그 내용을 수행하고 되돌아온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까지 과정을 밟을 겁니다. 자, 밟고 나서 그럼 밟고 난 바로 그 상태에서 요 K는 T.K가 되는 거예요. T.K.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 T.K에 30을 넣네요. 바로 여기 T.K에 여기 T.K 여기다가 30을 넣어라 했으니까 여기 30이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와서 myTestEmpty empty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잡아주고요. empty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myTest 요 모습으로 생성을 시켰네요. 네? 그래서 이 myTest 기억 공간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이 myTest 클래스는 메소드 요거 달랑 하나 있어요. 메소드 요건 조금 좀 자세히 여기 적었으면 좋겠어요. 메소드 테스트하고 뭘 받았냐 하면은 테스트 바로 요거네요. 요거 테스트 M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부에서는 어떤 식의 이 내부를 다시 그려야 되는데 이 내부는 뭐냐면 M이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레퍼런스 변수는 바로 테스트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변수거든요.
테스트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변수가 여기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이 m에 가리키는 곳에 t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요까지 이제 만들어진 요 상태에서 요거, 그리고 이제 여기 만들어진 요 상태에서 이제 레퍼런스 값이 하나 나올 거고, 그걸 여기다 끼워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메소드 테스트라는 이 메소드는 empty.method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수를 하나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봅시다. 여기를 봅시다. empty.method 테스트를 호출했어요. empty.method 호스트를 테스트를 호출했어요. 요 놈을 호출한 거예요. 요 메소드를 호출한 거예요. 호출했는데 거기다 t를 넘겼어요. t는 뭡니까? 요거죠. 요거. 요 t에 있는 값을 1로 넘긴 거예요. 요거 호출하면서 어디로 넘긴 거예요? 여기로 넘긴 거예요. 여기. empty.method 테스트를 호출하면서 여기 m 쪽으로 요 t를 넘긴 거예요. 요 t의 값을 여기다 넘긴 거예요. 요 값을 요 m 쪽에다 여기다 넘긴 거예요. 여기다가. 예.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로 넘긴 상태에서 여기서 요 내부에서 m.k에 있는 값을 화면으로 출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m.k는 뭡니까? m.k는 m은 결국 여기고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결국 m.k는 여기가 바로 t.k였잖아요. 근데 요 값을 t가 가리키는 곳에 요 k 값을 이제 요 값을 1로 넘겼으니 m이 가리키는 곳에 k는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 요 놈인 거예요. 예, 그래서 화면에 30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30. 예, 그렇게 한번 잘 따져봐 주세요.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따져봐 주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레퍼런스 값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t를 넘겼다. t에 있는 값을 넘겨줬다. 1로 넘겨줬다는 얘기는 t에 있는 값을, 레퍼런스 값을 이쪽으로 복사해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k 하면은 m은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m.k 그러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여기 t.k 여기를 얘기하듯이 m.k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가리키는 이 값을 여기다 복사해 줬기 때문에. 잘 음미해 보세요. 자, 요 내용, 그 다음에 또 다른 레퍼런스의 모습. 이번에는 배열에 관련된 모습이에요. 배열. 자, 배열에 관한 모습인데, 자, 요것도 잘 음미를 해보세요. 레퍼런스만을 전달했다고 여기 써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걸 가지고 해야겠어요. 마음껏 제가 마구 이리저리 막 써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못 쓰고 있어요. 예.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예, 여기서 자, 요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글자가 희미하게 나오더라도 그 자취를 여러분이 잘 보고서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자, 여기부터 갈게요. 메인 메소드니까. 자, 여기부터 가서 먼저 요거부터 가야겠죠. 테스트 t new test예요. 테스트 t라는 이름에 여기다 쓸까요? 자, t라는 이름에 레퍼런스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희미하게 나왔지만 잘 유추해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new test 바로 요 모습으로 생성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메모리 기억 공간에 이렇게 기억 공간에 요 모습대로 이제 기억 공간 만들고요.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print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prin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인수로 int x 해가지고 x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 그래서 요거 따로 여기서 보면은 x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를 여기 취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그 레퍼런스 변수의 값을 가지고 x.length 0서부터 x.length 때까지 i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 하면서 x의 0, x의 1, x의 2, x의 3 이걸 갖다 화면으로 출력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거 하자마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레퍼런스 값이 여기로 집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거죠. 그리고 생성자도 한번 수행이 될 텐데 생성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또 넘어갈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요게 뭡니까? 요게 자, 요거는 뭐죠? y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요까지 해서 그런 다음에 저기 어딘가에 세 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요. 만들고 여기에 12 그리고 56 그리고 84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y의 0이고요. 여기에 y의 1이고 y의 요게 2인 거예요. 네, 희미하지만 감으로 여러분이 익혀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기서 t.print, 그 t.print면 t가 가리키는 프린트 요걸 호출한 거네요. 호출하면서 뭘 넘겨줬냐면 요 y, 이 y를 넘겨준 거예요. 요거를 넘겨준 거예요. 요 값을 요로 복사해 준 거예요. 여기 레퍼런스 변수 여기죠. 요거 x 여기다 복사해 준 거예요. 복사해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y의 0은 뭡니까? 요 놈이잖아요. y의 1은 요거잖아요. y의 2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y가 가리키는 요 값을 여기다 복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내부에서는 요게 x의 0인 거예요. 요게 x의 2, 1, 요게 x의 2인 거예요. 예?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여기 y 값도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요걸 복사해준 x도 여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y의 0과 x의 0은 같은 거예요. x의 0, x의 1, x의 2. 그래서 이거를 이 y의 요 값을 요로 해서 t로 넘겨줬을 때 이 내부에서 t로 t가 아니죠. x로 넘겨줬을 때 이 내부에서는 x의 0 찍어라. 여기 있잖아요. x의 0 찍어라. x의 1 찍어라. x의 2 찍어라. 그러면은 결국 12, 56, 84를 찍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또 기회가 될 때 다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의 마지막의 내용인데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여기 한 개의 정수값을 받아서 절대값을 되돌려주는 메소드를 만들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는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걸 일단 복사를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화면으로 가서 붙여 넣을게요. 자, 붙여 놓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뭔가 하나 부족하네요. 퍼블릭 클래스 헬로 이게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고요. 예,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한 개의 정수값을 받아서 절대값으로 되돌려주는 메소드. 문제를 여기다 쓸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ABS 밸류 요거부터 봐야겠네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ABS라는 이름으로 ABS value라는 이 클래스가 여기 있고요. 그걸 X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고 생성을 시켜서 X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X 안에 있는 ABS 데이터를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ABS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클래스 안에
ABS 데이터라는 메소드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일단 써줘 볼게요. ABS 데이터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브레이스 열고 닫고. 그런데 이 ABS 데이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자, 요걸 객체화시켜서 x.abs 데이터를 했을 때 여기다 이제 값을 넘겨줘요. 이렇게 마이너스 30이라든가 100이라든가 한 개의 정수값을 받아요. 그럼 그 값을 받아야겠죠. 이 값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수형으로 가령 K라고 합시다. K로 받아요. 받아서 그럼 이 받은 값을 절대값으로 되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30이면 30으로, 그냥 100이면 100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되돌려주라는 거니까. 그러면 내부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부에서는 이 K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야겠죠. if K가 0보다 크다. 그럼 이건 양수예요. 그죠? 같은 경우도 포함시킵시다. 자, 같다.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그냥 그 K는 그냥 요 K는 저걸로 합시다. 여기다 기억 공간 하나 마련해 봅시다. int j라고 해 봅시다. 자, 0보다 크면은 그럼 어떻게? j는 그냥 크니까 그대로 그냥 j에다 넣어요. 플러스니까. 그렇지 않다면 전혀 다른 경우인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K가 분명히 음수인 거예요. 그럼 그 음수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되겠네요. 그것을 J에다 담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J에는 항상 양수가 담길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0으로 넘겨받았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0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로 와서 마이너스 30은 0보다 크냐? 아니죠. 그러니까 LC의 문정.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0이 되겠죠. 그래서 양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을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는 100. 그러면 일로 와서 100은 0보다 커? 맞죠? 그러니까 그 100을 J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J는 항상 양수의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ABS 함수를 호출했을 때 나는 항상 return 나를 호출했다 하면은 J 값을 넘겨주겠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J는 인테저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소드의 이름 앞에 나는 int형으로 되돌려주겠어.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지금은 안 써도 되겠지만 디폴트라고 해서 이게 안 써줘도 되겠지만 이거는 어느 클래스든지 나한테 접근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으면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메소드가 완벽하게 구현이 된 거네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값을 return 되돌려 주는 거니까 지금 요걸 이제 보면은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되겠네요. 예, 요거대로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와서 자, 요 밑으로 내려가서요. 살짝 내려가서 이거 좀 줄여서 봐도 보이겠죠? 자,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돼도 보이죠? 예, 유추해서라도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서 자, 여기부터 보죠. 자, 이제 이 메소드가 정확하게 만들어진지 확인하는 거예요. absolute ABS value 해서 x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 그 다음에 일로 와서 ABS value 바로 이걸로 이 ABS value 이 클래스로 생성을 해라. 그죠? new 생성을 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 메모리에 생성이 될 겁니다. 생성. 자, 생성. 근데 요거 안에는 멤버 변수 요거 달랑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ABS 데이터. 그리고 얘는 int k라고 받아들이는 이 메소드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요 k 값을 받아서 k 값이 0보다 큰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j 값 넣고 그리고 플러스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 return 해서 이 j 값을 되돌려 주는 걸로 돼 있다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일. 그리고 생성자를 한번 수행시키는데
여기 생성자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이 안에 ABS 데이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실행을 해버릴 거라고요. 자, 거기까지 작업이 여기까지 작업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x.abs 데이터, 이게 바로 x.abs 데이터는 x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abs 데이터를 호출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x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abs 데이터, 이게 바로 x.abs 데이터죠. 자, 그걸 호출해라. 호출하면서 마이너스 30을 넘겨줬네요. 그럼 마이너스 31로 넘겨받았어요. K로 마이너스 30을 넘겨줬죠. 그럼 이 내부에서 마이너스 30은 0보다 커? 아니에요. 그래서 else 이하의 구문으로 가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 30이 될 거고, 그 값이 J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 J 30을 리턴, 되돌려 준 거예요. 되돌려주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요거 자체가 결국 30이 된 거예요. 요게 30. 요거 자체가 30이 된 거예요. 되돌아온 시점에서는 요게 30인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30이라고 찍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것도 똑같은 모습으로 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돌려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30을 넣었을 때 절대값인 30이 나왔고 100일 때 절대값 100이 나왔네요. 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은 메소드를 구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메소드 오버로딩입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은 뭐 말은 좀 어렵게 썼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예제를 보면은 그게 그거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버로딩, 한 클래스 내에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둘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메소드 이름이 동일하다. 그런데 이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매개 변수의 개수하고 데이터의 유형, 그거에 대해서 두 개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단 리턴 타입은 오버로딩과 관련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예제 봅시다. 지금까지 이거 안 보여주고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PPT로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볼게요. 자, 이 메소드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한 클래스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이름이 같은 메소드가 작성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메소드 이름이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한 클래스 내에. 그랬을 때 그걸 우리는 오버로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이 두 개 이상의 메소드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하면은 매개 변수의 개수가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타입이 서로 달라서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요. 리턴 타입은 오버로딩과 관계없다. 자, 이거에 대한 예는 요 예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하나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합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메소드가 요것도 getSum, 요것도 getSum, 요것도 getSum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객체로 만들어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거 합이라는 이 클래스를 이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 이걸 생성을 했어요. 이걸 하나 덜렁 이게 기억 공간에 만들어 놓고 레퍼런스 값 해가지고 h라는 객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이제 h.getSum 하고 호출했어요. 그럼 h.getSum? 그럼 h에 getSum이 3개나 있는데 어느 getSum을 호출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getSum이 3개씩이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요 뒤에 주어지는 인수의 개수와 유형에 따라서 각각 구분해서 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h.getSum 호출했을 때 여기 정수값 2개거든요. 그러면은 이 3개 중에 요걸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수행할 거예요. 요거에 수행된 결과값을 얘는 되돌려 받을 거예요. 다음에 h.getSum 이게 3개씩이나 되지만 여기서는 앞에 거 실수형, 뒤에 거 실수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블형, 이것도 더블형. 더블형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요 개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요 놈이 호출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 두 개의 데이터의 값을 더한 값을 리턴 되돌려 줄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왔을 때는 아마 요거 자체 값이 얼마가 되냐면 4.8이 될 거예요. 4.8로 되돌려질 거예요. 다음에 요 getSum, 요 호출은 요 세 개 중에 어느 걸 호출하느냐면 여기 정수형 값 세 개의 인수를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요게 호출될 겁니다. 정수형 세 개를 받을 수 있는 요 getSum이 호출돼서 그래서 세 개의 값을 더한 값을 되돌려 줄 거예요. 아마 이걸 수행하고 되돌아왔을 때 요 h.getSum에 되돌아왔을 때의 직전의 값은 12라는 값으로 여기 되돌려질 겁니다. 그래서 12를 화면에 출력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의 클래스에 여러 개의 메소드를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의 메소드를 둘 수 있다. 이게 바로 메소드 오버로딩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이름의 이 메소드들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바로 이 전달되는 인수의 개수나 아니면 이 데이터 유형 같은 개수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유형이 서로 다르면은 그러면 이 둘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비슷한 내용을 한번 또 본 일도 있었어요. 어디서 봤냐면은 생성자가 요 앞부분에 있었던가요? 요 앞부분에 저 앞쪽에 있었네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앞쪽에 생성자 이름이 두 개, 같은 이름의 생성자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었죠.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없죠. 예, 저쪽에서 봐야겠네요. 일단 요거 보고 나서 저쪽으로 되돌아갈게요. 자, 메소드 오버로딩. 자,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내에 동일한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 지금 이 둘은 우리가 지금 아까 정해준 약속도 어긋나 있어요. 이름이 같은데 여기 넘겨지는 인수가 두 개예요. 이것도 두 개. 같아요. 그럼 데이터 유형이 틀린가? 여기도 인트 데이터 타입마저도 같아요. 그러면 이 둘은 구분 못합니다. 설령 여기 리턴 값이 얘는 인트형이고 이건 더블형이야. 그러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리턴 값으로는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버로딩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컴파일러가 이 둘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아까 그 얘기를 마저 해보죠. 동일한 클래스 내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둘 이상이 있을 때 그걸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했었죠. 자, 그거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어디로 아까 우리 했던 여기 객체 클래스 쪽으로 가야겠네요. 클래스로 가서 여기서 우리 봤던 게 있어요. 뭘 봤냐면은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여기.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여기 기억납니까? 여기. 예,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 내에 요 생성자로 합이란 이름의 생성자. 요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그 메소드들이 바로 생성자인 거죠. 근데 이것도 합이고 이것도 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의 클래스에 동일한 이름 두 개 이상 둘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오버로딩인 거예요. 메소드 오버로딩. 즉 생성자는 메소드 오버로딩 기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 이 생성자는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지만 이 둘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여기 인수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의 유형이라든가 바로 이게 바로 메소드 오버로딩이 적용된 하나의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쪽 그 4주차에 이 객체 메소드까지 여기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예,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죠.